그러면 저기 백반집에 백반 민주주의도 두고 공정 백반도 두고 그러지. 우리 권력 민주주의도 좀 합시다. 대통령 권력 민주주의도 좀 합시다. 그거 좀 내려놓으셔. 그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게. 1시간씩 돌아가면서 하든지. 아무데나 민주주의 갖다 붙이냐고. 예를 들어서 진실이 민주주의냐고요.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사람 머릿수로 손들어서 정할까? 폭도죠. 진실을 머릿수로 정하자라는 건 폭도예요. 민주주의 좋은 거 아니에요. 어디에 쓰이고 어떤 문맥이냐. 정치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거지 대부분의 경우는 좋은 거 없어요. 집안에서 되바라진 21살짜리 술만 처먹고 돌아다니는 이상한 아들내미가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우리 민주적으로 집을 좀 운영합시다. 이제부터 아버지랑 나랑 맘먹을게요. 이러고서 덤비면 어떻게 되냐고 이게. 민주주의 좋아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그때만이 민주주의가 좋은 거예요. 그거나 제대로 하십시오. 문재인 씨는.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건 제가 잘못 썼고요. 이 사람 말에 의하면 반칙, 특권, 부정부패로 얼룩져 왔기 때문에 한국 경제라는 게 거기서 서민 경제가 붕괴했다는 거예요. 말은 똑바로 하셔야지.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부의 그 분배가 그렇게 불균등한 나라가 아니에요. 서민 경제가 붕괴해요, 어떻게. 그 무슨 말이야, 이게? 서민 경제가 언제 붕괴했는데? 서민 경제 붕괴의 수학적, 수리적, 계량적 기준이 뭔데? 그 다음에 대기업 위주로 해서 하고 중소기업을 압박했다는 거예요. 싱가포르 사람들이나 타이완 사람들 만나보세요. 우리 대기업 체제에 굉장히 부러워해요. 여기에 중공업, 자동차, 조선, 철강, 통신, 전자, 휴대폰, 반도체, LED, 디스플레이 이런 것에 대한 대기업 체제를 무지무지 부러워한다고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인정을 해주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좀 더 강소, 그러니까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 있는 각 분야별 강소 중소기업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냐. 이걸 고민을 해줘야죠. 그런데 그 강소 중소기업들이요. 하루아침에 안 자라난 거예요. 그거 한 200년, 300년 역사들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그 사람들 선동하는 소리 대통령이 나서서 막 선동하는 거예요. 대기업은 악이고 중소기업은 피해자고 그 다음에 돈 버는 부자들은 변칙, 특권, 부정부패 온상이고 우리나라 돈 버는 상류층이요. 변칙, 특권, 부정부패 온상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지 돈 버는 거밖에 몰라서 문제인 거예요. 그 부가 뭐 특별히 썩은 부가 아니라고. 근데 이 사람들 문제는 부를 쌓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 쌓느라고 바빠서 시민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정치 문화를 지켜낼 것인가, 정신 문화를 지켜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살아왔다는 게 문제지. 말은 똑바로 해야죠. 그 다음번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상류층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잔인해요. 잔인하다는 게 뭐냐면 사람 그냥 깔아뭉개.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
그 배려나 예의가 없어요. 이 옛날 반상 개념 같이. 자기는 자리 잡은 사람이고 너희는 자리 못 잡은 것들이고 그럼 딱 나눈다고. 마음속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예를 들어서 공무원, 고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들, 또 돈 있는 사람들 중에 조금 비틀린 사람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하죠. 갑질. 혹은 갑질의식. 이게 있다고요. 갑질도 할 때 해야지. 저는 갑질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뭔가를 요구한다. 혹은 직장에서 보스가 혹은 직장에서 선배가 간부가 후배에게 직원에게 심하게 뭘 요구한다. 아주 들들 볶듯이. 이런 건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갑질이 성립 안 될 수 있는 문맥에서 갑흉내를 내려고 막 드니까 얘가 이게 뭐야 지금 이런 게 있다고 우리나라 상류층의 일부에. 그런 게 문제지 그 사람들이 쌓은 부가 뭐 특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부패해 있다? 그런 게 없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부패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이후도 최소한 상대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부패가 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문제는 뭐예요? 대기업 경쟁력 상실 원인이 이런 거라는 거거든. 반칙, 특권, 부정부패, 대기업에 몰아주기 이런 게 체질적으로 수십 년을 쌓여와서 대기업 스스로도 경쟁력을 상실했다는데 아니 우리나라 대기업이 언제 경쟁력 상실했는데. 현대자동차는 노조 때문에 작살났지 상실 원인은. 삼성전자는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대충 얼추 견디고 올해 저기 국제 조선 수주가 올해 세계 1위를 탈환했잖아요. 탈환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다시. 중국 배가 워낙 부실이 많아가지고 다시 대한민국 쪽으로 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뭐 LNG선 이런 것들이 발주가 많아져서. 그러니까 아니 대기업 경쟁력 상실의 원인은 각 대기업 그룹마다 보시라고. 문재인 씨. 현대중공업은 아니 현대자동차는 노조 때문에 현대자동차 노조 임금이 현대자동차 임금이 전 세계 자동차 공장 임금 중에 탑에 속하잖아. 탑에. 노조 때문에 작살났고 삼성은 그것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고 있고. 아니 뭐 이렇게 그냥 막 들이대면 그냥 다 말인가? 대통령이나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 남북 관계에서 문재인 구상이 지금 다 뻐그러졌거든요. 다 뻐그러지니까 이제 막 DMZ도 내줘, NLL도 내줘, 뭐 한강하구원도 내줘, 한강하구 수로도 내줘 해서 막 이제 마지막 거의 그 발악적인 막 다 내주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건 정책이 다 빠개져서 그래요. 이번에 유럽 순방에서도 드러났지만 경제 제재를 완화해보고자 했던 정책 파산해버렸죠. 종전선언 만들어내려는 정책 파산했죠. 남북 철도 도로 연결하려는 정책 UNCA에서 파산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거 다 파산하니까 이제 저는 서민 경제, 정의로운 경제, 공정한 경제를 지향하는 대통령입니다 해서 이제 부자 후드려 패기로 들어간 거예요. 모두가. 가진 사람 후드려 패기로. 근데 후드려 패면 팔수록 부자들이 투자도 안 하고 기업이 활동이 저조해지고 신규 창업도 안 하고 더 힘들어지죠. 베네수엘라로 가겠다는 거죠. 이제 막 퍼주고. 내년에 뭐 1,000만 명한테 뭐 33조를 쏴. 황당한 사람들이에요. 황당한 사람들. 그 사고방식이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와중에 뭐 백두칭송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저는 무슨 소나무 백두산에 있는 뭐 무슨 소나무 백두칭이라는 소나무, 야, 금강송 같이 봉화에 백두칭이라는 소나무가 있어서 백두칭송 보호위원회 뭐 이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마디로 김정은 방남을 환영하기 위한 이제 그 모임이라고 하는데 뭐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백두칭송 그러면은
특히 남북 관계에서 백두라는 건 백두혈통을 뜻하잖아요. 김일성 내 혈통. 그러니까 이거 이 사람들이 이거 알고 썼나 모르고 썼나 모르겠어요. 물어보면 좋겠어요. 백두혈통 칭송위원회로 제 눈에는 읽히거든요. 시청자분들 눈에는 어떻게 읽히세요? 그러니까 말을 그럼 이제 이게 국가범법 7조에 해당하거든. 이제 만약에 고발한다 그러면 우리는 백두혈통 칭송한 적 없어. 우리는 백두를 칭송했을 뿐이야. 백두가 뜻이 뭐냐? 자기들 그 블로그에 아주 교묘하게 해놨어요. 우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뜨겁게 환영하며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천지를 바라보며 백두산 천지의 마르지 않는 물에 붓을 적셔 통일의 새 역사를 중단 없이 써가자고 한 평화, 번영, 통일에 대한 웅대한 뜻과 백두산 결의를 열렬히 칭송합니다. 즉 자기들은 백두혈통 칭송한 적 없다 이거지. 우리는 백두산 결의를 칭송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구글링으로. 백두산 결의가 없어. 그럼 또 야, 백두산 결의가 없는데 뭐 칭송한 거야 그러면 아니 그때 둘이 그 걸은 걸 우리가 결의라고 보는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래서 현행법을 아주 이렇게 현행법의 위험성 다 빠져가면서 실제로 듣는 사람한테는 어떤 느낌을 주냐. 의도했든지 의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의도 안 했다면 저한테 뭐 따로 연락 주세요. 저는 반드시 그 의도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의 관점에서의 느낌이요. 백두혈통 칭송으로 들린다고 이게. 근데 뭐 그걸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 정도 무슨 그 집회하는데 6, 70명 갖고 되겠어요? 이렇게 쪼가 안 팔려요? 이거 빨간 건 뭐야? 이거 저 손에 든 건 뭐 김정일화 흉내는 좋아해요? 뭐예요? 뭐 때문에 빨간 걸 손에 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제 눈엔 김정일화 같기도 하고 김정일화 같기에는 조금 색깔이 약한 것 같기도 하고 현장을 안 봐서 어떤 느낌에 꽂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뭐든지 간에 6, 70명 갖고 되겠냐고. 창피하지 않아요? 이런 거 하려면 6, 7천 명 모여야지. 그러니까 지금 쟤들 상태가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 김정은 체제를 옹호를 하고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그런 가짜 딜레마를 온 국민한테 퍼뜨리고 우리가 이 길로 가야 즉 김정은과 손을 잡고 북한을 옹호하고 보호해야 한반도 평화를 지킨다. 더 나아가서 지난 11월 3일 집회에서 보면 존 볼턴 이거 죽여야 될 사람이고 한미동맹 죽여야 될 동맹이고 주한미군 강제 퇴거시켜야 될 집단이고 뭐 이렇게 해야 평화가 된다. 이런 그때도 이제 그 플래카드에 보면 김정일 위원장의 한국 방남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뭐 이런 플래카드 들고 나갔었거든요. 플래카드가 아니라 무슨 박스 같은 거, 사인보드. 이거 뭐 한 6, 70명 갖고 되겠냐고. 이거 한 6, 7천 명 나와야지. 그래도 말되죠. 아니 태극기 부대도 아무 도움 없이 지금 2년째 아무리 못 모여도 여기저기 모인 사람들 다 따지면은 한 5천 명, 6천 명씩 모이는데 주말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결의와 조직의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게 다 말라붙었다는 소리예요. 왜 말라붙었냐? 트럼프가 미국이 하도 요란하게 페인트 모션을 취해서 트럼프가. 그래서 이게 저쪽 그 왼쪽 사이트 가보면요. 웃겨요. 트럼프는 마치 김정은의 작은아버지처럼 막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왼쪽 사이트 가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신승리하는 거죠. 이게 되겠어요? 그런 정신승리로?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본인에 의해서 움직이나 미국 같은 큰 나라가 시스템인데. 매티스 국방, 존 볼턴,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 어저께 험프리에서 취임한 아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폼페오, 지나 하스펠, CIA 국장,
이런 사람들로 기라성 같이 시스템을 짜가지고 밀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혼자만 페인트 모션 취하고 있지 아래 시스템은 일사불란해요. 자, 그러니까 참 깝깝한 사람들이죠. 참 깝깝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얘기 나온 김에 그 아브람스 주한 그 미군 사령관이 그 취임 연설에서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 이 세 가지의 삼위일체를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저는 모르겠어요. 전번에 주한미군 그 사령관들이 취임하면서 유엔사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유엔사를 제일 먼저 언급했어요. UNC.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를 겨냥하는 거냐면 문재인 정부에게 너희가 함부로 종전선언이나 이런 거 깨작깨작 그 손때 묻히지 마. 이 얘기라고요. 왜냐하면 종전선언이 제가 세력 탈출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엔사 해체를 겨냥하는 움직임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유엔사는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사시에 북한으로 밀고 올라갈 때 그 깃발이라고 이게. 그게 유엔군 깃발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게 다 그런 문맥이 있는 건데 이게 뭐 이게 6, 7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되겠냐고. 제가 한번 세봤어요. 왜 한 줄이 앞에 줄이 9명에서 10명이에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이고 여기저기 쓴 사람에서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줄에 군데군데 빠졌으니까 한 60명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가지고 되겠냐고요. 뭐 참 저 같으면 아유 참 하여간에 더 그만 얘기하죠. 괜히 명예훼손으로 고발이나 당해. 자, 이 와중에 그럼 야권은 지금 무슨 일 벌어지고 있냐. 오늘 뭐 전원책 보고 나가래네. 전원책에 그동안 당 지도부와 의견이 대립이 있어서 나가래요. 전 뭐 이 양반이랑은 뭐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니고 그냥 오다 가다 인사나 하는 사이인데 좀 성격이 돌발적인 데가 있죠, 이분이.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그거 좀 그 뭐 근거도 제대로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하고 그랬죠. 한 2번 했죠,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바로 나가. 너 나가. 이래놓고 어떻게 당을 뭐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거예요.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이번에 제가 많이 실망했어요. 이분 비교적 뭐 그 온건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온건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단이 벌어졌으면 같이 나와야지. 같이 나와야지. 쫓아낼 것 같으면.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이 와중에 또 이 나경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박 대통령 뭐 한 일이 그게 장기 감옥 살 일이냐. 국민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죠. 일단 환영합니다. 이런 말 해주신 거. 환영하는데 이왕 말하는 김에 이럴 때는 나 의원님 내가 사적으로 한두 번 얼굴 본 기회로 제가 꼬박꼬박 존댓말 붙여서 해드릴게요. 나 의원님 이럴 땐 질리세요.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치고 나가야 된다고. 박 대통령 즉각 석방해야 된다. 박 대통령 즉각 석방해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박 대통령이 그 장기 감옥에 살 일인가라고 말하는 거는 어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민들이 재판에 공감 안 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거 인민재판이었다. 여론에 바탕한 때법이었다. 공정재판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이셔야지. 뭘 더 붙여야 되냐?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는 인격살인, 비아그라 그룹 섹스, 최태민 악령, 최순실 아바타, 뭐 박정희 대통령 300조 검은 재산 최순실에게 상속.
이런 인격살인을 명예회복시켜줘야 된다. 그건 너무 비열한 짓이다. 이 세 가지는 얘기를 하셔야지. 이걸 왜 뜨뜻미지근하게 얘기해? 이 정도 사고 치려면. 사고 치려면 제대로 치라고. 어차피 정치라는 건 기회주의 한번 그 승부 거는 거 아니요? 기회가 왔잖아. 그러면 정말 영악한 기회주의자답게 행동해야지. 나는 나 의원님한테 뭐 숭고한 원칙주의자가 돼달라. 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보루가 돼달라. 뭐 십자가를 매달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나 의원님. 영악한 여우 같은 아주 영악하고 교활한 기회주의자가 되세요. 이제 물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배 이제 띄우시라고. 띄울 준비 다 하시라고. 그게 뭐냐? 박 대통령 3대 원칙이에요. 즉각 석방시켜야 된다. 공정재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격살인이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 이거 하셔야지. 사고 치려면 제대로 쳐야지.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셔? 자, 이거를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전 계속 기회 있는 데마다 말하려고 그래요. 미중 전쟁이요. 저거 중국 길들일 때까지 가는 거예요. 길이 저게 중국이 길들여진다는 건 뭐냐면 중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그러한 질서로 바뀌어가는 과정으로 진입할 때까지 공산당 일당 독재가 해체되고 자유와 인권과 개인과 공정시장, 공정무역 이런 것이 중국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일당 독재 공산당이 국력 전체를 총동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국가가 G2가 돼? 이건 용납 못하겠다는 거거든,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 장기적이라니까요. 중국의 체질 변화, 중국의 체제 변화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장기적인 게임이에요. 그러면 중국을 거기까지 몰아붙이고 있는데 연소득 8,700달러짜리 14억 명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판에 북한을 가만두겠어요, 저걸? 저 상태를? 당연히 북한 해방시키죠. 그러면 미중 전쟁이 장기화되고 북한이 해방된다라는 건 뭐예요? 대한민국의 정치 쓰나미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평양 붕괴 그날부터. 그러니까 기회주의자 돼야 된다니까 지금 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은요 지금 문 딱 닫아 걸고 밤중에 혼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 미중 전쟁이 장기화되고 북한 해방이 어느 날 이루어져? 그럼 한국 정치판은 어떻게 바뀔까? 계산을 해서 그 계산에 맞는 정말 여우다운 여우, 기회주의자다운 기회주의자가 되세요. 나는 당신들이 숭고한 인간, 위대한 정치인이 될 거라고는 전혀 기대 안 해요. 당신들은 싹수가 없어. 그런 점에 관해서는. 그러나 영악한 기회주의자가 될 소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악한 기회주의자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태극기 집회 이제 몸집 좀 불려 나가야죠. 그래서 저는 내일도 이제 토요일 11월 10일 날 대한문에 나갑니다. 혹시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 또 지방에서라도 시간이 되시고 태극기 집회 오시는 분들 내일 대한문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